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돌 콘덴세이션, 그 다음에 알돌 콘덴세이션에서 얻어지는 알돌 프로덕트가 한쪽은 알데하이드, 한쪽은 OH가 나오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카르보닐의 그 다음 탄소 알파 베타 탄소의 하이드록시, 베타 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화합물은 쉽게 또 다른 약간의 반응에 의해서, 베이스에 의해서 뭐가 될 수가 있다. E1CB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연결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응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여기에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하이드록시가 있는 이와 같은 탄소가 여기에서 1개, 2개, 3개, 4개에서 R그룹이 붙어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반응을 이용하면, 그죠? 그럼 이와 같은 반응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빼버리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그럼 전체적인 탄소가 몇 개가 되나요? 1개, 2개, 3개, 4개 되죠. 4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탄소가 1개, 2개 있죠.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탄소가 1개, 2개 있는 화합물을, 뭐를? 알돌 콘덴세이션을 시켜주면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고 싶어. 여기다가 뭐가?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실 그룹이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다가 여기만 뭐가 되나? 사이클로헥실 그룹을 붙여가지고, 여기만 사이클로헥실 그룹이 붙어가지고 있는 2개를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어디서 만들어 올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해보게 되면은, 요 2가지 화합물이 있으면은 이것은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화합물을 만들 때는,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역합성적 분석을 잘 해야 정확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은 한 단계로 반응을 시키게 되지만 요 의미는 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2단계인가요? 여기에서 이 2가지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당연하게 뭐가 되나요? 당연하게 이와 같은 여기가 OH가 있는 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화합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되겠죠. 그럼 여기에 H가 있어. 그럼 요 H를 베이스가 자르고, 그 다음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중결합 다음에 카르보닐. 이중결합 다음에 카르보닐 똑같죠? 그러면 이중결합에 다음에 카르보닐은 이와 같은 알돌 콘덴세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E1CB 반응 메커니즘으로 물을 빼면은 이중결합이 카르보닐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돌 콘덴세이션을 하지를 않았어.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드시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드시오 하면은 첫 번째 답이 뭐가 되나? 난 할 수 없겠는데 하죠. 나는 할 수 없겠는데 하죠. 하지만은 알돌 리액션을 배우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딱 여기가 보이죠.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1개가 어디로 갔나? 여기 2개, 여기죠. 그럼 여기 1개, 2개, 1개, 2개, 딱 4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2개를 연결시켜줘. 이 화합물은 뭘 이용하면 좋겠다? 알돌 콘덴세이션을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숙제를 낼 때에 뭘 하나요?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는 2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는 말로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스킴으로 이와 같이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와 같이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를 하시오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리라는 거죠. 물론 말로 표현해도 좋은데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이렇게 해놔놓고 말로 표시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말만 있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어떤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행태에서 이건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것도 이놀레이터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사용을 해줬어.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두 개를 쫙 연결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를 사용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 여기에서 세 개, 여기에서 두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프로파나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요걸 만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은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겠죠. 여기는 세 개짜리를 써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응시킬 때 어떻게 했나요?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의 양을 반으로 넣어줬죠. 그러면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에 반응을 해주면 돼.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를 반응을 시켜준다면은, 요런 NI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런 NI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놈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요놈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뭐가 되나? 컨트롤이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돼. 그럼 두 가지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서로 다른 알데하이드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알돌 프로덕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 그럼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계별로 해주면 되겠죠. 이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드롭을 이걸 시켜주든지 이걸 시켜주고 있게 되네.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이걸 만들어주고 들어가는 거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 이것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어떤 반응의 순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넣어주게 되면 네 개가 동시에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나?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켰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반응을 시켜주면 이거는 항상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나왔다가 항상 이것만 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는 네 개가 다 나왔는데 이것은 두 개밖에 안 나와. 원하는 생성물밖에 안 나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H가 요거밖에 없죠. 여기에 있었지만 요 H는 쓸 수가 없죠. 떼낼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반응이 가는 파트도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밖에 떼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반응이 가는 파트도 요거니까 눈 감고 해도 여기가 떨어지든지 여기가 떨어지는 것은 똑같은 이놀레이터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이놀레이터는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나. 이것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드롭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두 개를 섞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이것은 항상 반응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항상 반응하죠. 이것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왜?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지든지 여기에 있는 H가 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되나요?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주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요것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이것이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응이 안 한 CH3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공격해 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합물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꼭 이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이놀레이트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떨어뜨리게 되면 요거 한 개 만나고 요거 한 개 이놀레이트에서 만나고 해주게 되면은 이런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알데하이드가 서로 다른 알데하이드끼리도 반응을 시킬 수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 알데하이드가 같은 것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돌 콘덴세이션. 알데하이드와 알데하이드를 반응시키는데 서로 다른 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준다면은 크로스, 그다음에 알돌 리액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나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 여기에 C-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룹들을 이와 같은 여기에 YG가 에스테르 그룹이라든지 한쪽은 알데하이드, 한쪽은 에스테르 키톤, 한쪽은 시아나이드 이런 형태의 화합물들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로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뭐가 되나? 요거 H 보이나요? H 보이죠? 그러면은 요거 H 하나는 뭐가 되나? 쉽게 떼낼 수가 있죠. 소듐 에톡사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듐 에톡사이드가 여기하고 반응을 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소듐 에톡사이드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만들어준 다음에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알돌 콘덴세이션을 하는 거죠. 알코올이 되죠. 알코올이 다시 뭐가 되나요? 물이 빠져나가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연결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이중결합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두고 이중결합이 필요 없다면 뭐가 되나 여기에서 수소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 그 다음에 여기에 알데하이드 있는 이런 반응들을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나요? 알돌 콘덴세이션.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쉽게 그런 것들은 알돌 콘덴세이션이 이해가 되면은 예상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한 가지가 21장에서 한 걸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가는 시간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요 위치를 우리가 알파가 됐을 때에 알파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 알파라면 베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서 베타의 다이카르보닐 컴파운드 이게 요 위치에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 위치가 되면은 여기에 카르보닐, 여기에 카르보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가 1번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가 있는 거죠. 그럼 카르보닐이 어디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베타 위치에 카르보닐 하나 있는 베타. 근데 베타 위치에 카르보닐이 있는데 요 카르보닐하고 합하면 두 개죠. 그래서 베타 다이 카르보닐 컴파운드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엇을 가는 것이죠? 21장 하면서도 잠깐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그룹을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요? 메틸렌 그룹이죠. 이것은 이렇게 되면 CH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메테인. 자,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메테인에 여기 메테인이죠. 여기 메테인에 여기 다 있으면은 메탄 되겠죠. 메탄에서 한 개, 두 개의 클로라이드가 붙어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이크로로메테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DCM이라고, 그죠? DCM, 다이크로로메테인 용매로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물보다도 무겁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또 이름을 불러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뭐가 되나요? 메틸렌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이것을 보통 우리가 MC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용매를 많은 부분에서 실험실이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칠을 잘 했는데 페인트 칠을 벗겨내고 싶어. 그럼 후 불어도 안 되죠. 이와 같은 다이크로메테인을 넣으면 싹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만큼 좋은 용매예요. 근데 또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와 같은 CL이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기 중에 날아갔을 때는 해로움을 끼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마셔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이크로메테인이 아닌 다른 친환경 어떤 형태의 그만큼 다이크로메테인보다도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그런 용매들을 뭐 페인트 리무버로 사용한다든지 용매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할 수는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을 우리가 다이크로메테인 아니면은 메틸렌 클로라이드라고 하게 됩니다. 이름이 맞아요. 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틸렌은 뭐가 되었나? 여기에서 메틸렌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요게 CH2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CH2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도 CH2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CH2는 또 특별하게 뭐가 있나? H를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는 쉽게 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를 우리가 메틸렌 화합물이죠. 메틸렌 화합물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를 적당한 베이스를 주게 되면 잘 떼낼 수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를 우리가 액티브 메틸렌 컴파운드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액티브 메틸렌 케미스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sp2에 그 다음에 HH지만은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하니까 적당한 베이스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쉽게 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떼내고 나면 C-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중요한 뭐가 되나요? 출발 물질이 되겠다. 중요한 물질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우선 여기에서 자, 여기에다가 뭘 하나요? 소듐 에톡사이드, 에탄올을 이용해서 그럼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H를 뽑아낸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잘 뽑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시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놔도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가고 나면 O-라. O-가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할 데가 없네. 그럼 워크하고 반응 거죠. 그 또 여기에는 프로톤 소스가 있으니까 O-가 에톡사이드 에탄올에서 H를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OH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고 하니까 여기가 요 있는 프로톤이 또 애시드하죠.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가 물이 빠져나가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은 됐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형태는 액티브 메틸렌 케미스트리, 액티브 메틸렌 화합물. 이죠? 그러면 이 액티브 메틸렌 화합물이 이것만 있겠나요? 여기도 맞죠? 액티브 메틸렌, 요런 형태도 액티브 메틸렌, 요런 형태도 액티브 메틸렌, 요런 형태도 액티브 메틸렌. 다양한 형태의 액티브 메틸렌 화합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합물들의 공통점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H가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을 시키면서 새로운 화합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하는 케미스트리를 뭐가 되나? 액티브 메틸렌 컴파운드, 액티브 메틸렌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알돌 프로덕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보면은 자 21장에서 보면은 뭐 만들었나요? 이거 가지고 쉽게 NiO 만들었죠? NiO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는 뭐 하나나요? 이와 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반응시켜 주게 되면 여기가 CO- 워크업 해주게 되면은 COH 이게 하나 연결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번에는 카르보닐 리덕션을 소듐 보로하이드라이즈로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알코올, 여기에 알코올, 1,3-다이올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이중결합이 잘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컨주게이트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만 특별하게 우리가 리덕션을 시켜서 이와 같은 알릴 알코올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필요가 없으면은 리덕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키톤의 메실 그룹이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유기금속 시약을 사용해주게 되면은 유기금속 시약에 따라서 1,4 에디션도 가능하고 1,2 에디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1,2 에디션이 일어나는 생성물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4 에디션이 일어나는 생성물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와 같은 그리나드 리어전트는 아주 스트롱하기 때문에 쉽게 1,4 에디션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다이알킬 큐프로스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1,4 에디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화합물을 얻고 싶다. 이런 화합물을 얻고 싶다. 뭘 해주면 되나요?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사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얻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다이알킬 큐프로스 리튬 리어전트를 둘 다 유기 금속 시약이죠. 오게나 메탈릭 컴파운드죠. 이것을 사용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 다양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도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알돌 콘덴세이션 하나 가지고 아주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요 첫 단계가 뭐가 되나요? 알돌 콘덴세이션이죠. 여기서 NiO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로말데하이드 가지고 반응시켜 주게 되는 요 마이너스가 어디로 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이놀레이터. 그 다음에 요것은 알데하이드에 하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뭐가 되나요? 기본적인 알돌 콘덴세이션이 얻어지게 되고, 알돌 콘덴세이션으로 얻어진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알돌 콘덴세이션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알돌 콘덴세이션을 하고 나서 또 더 많은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알돌 콘덴세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서는
알돌 콘덴세이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또 어떤 반응들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알돌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기본적인 알돌 프로덕트 그 출발 물질이 되겠죠. LDA 일당량을 쓰고 마이너스 78도씨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놀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요것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알돌 프로덕트가 되죠. 알돌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탄소 수가 여기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게 탄소의 수가 두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뭐가 되나요? 단계별로 해주게 되면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LDA를 가지고 이것을 왕창 다 모든 화합물들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아니면은 키톤 화합물을 또박또박 넣어주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반응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성을 했느냐. 자, 우선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SH, H. 보이죠? 그 다음에 요 H는 뭘 가지고? LDA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비싼 시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LDA 해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놀레이터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 이놀레이터가 뭐를 만나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이놀레이터가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겠나요? 지금 요 이놀레이터가 여기에 있는 이놀레이터가 이리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O-H 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은 요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놀레이트에서 알데하이드 여기 갔으니까 뭐가 되나요? 콘덴세이션, 알돌 콘덴세이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알돌 콘덴세이션을 여기서 시켰어. 그러고 나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반응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요 화합물이 뭐가 되나요? 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메리칸 카카로치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실제로 큽니다. 실제로 이만해요. 큽니다. 이 손 큰 놈은 이보다 더 클 수 있어. 이만한. 정말 커요.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거기에 비하면은 착한 건지 더 좀 사이즈는 작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퀴벌레도 좀 더 큰 게 독일 바퀴벌레. 그보다 더 큰 게 미국에 있는 바퀴벌레인데 이만한 크기가 됩니다. 이놈들이 밤에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나요? 이놈이 좋아하는 이와 같은 페로몬을 만드는 성유인 물질을 만드는 거죠. 암놈이나 순놈, 그죠? 암놈이 가지고 있는 그 성유인 물질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조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성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바퀴벌레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겠나요? 아니면은 여기에 성유인 물질이 있는 쪽으로 찾아오겠나요? 당연하게 100% 여기를 찾아오게 되죠. 그럼 들어가는 길은 잘 넓게 해놓고 나오는 길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차곡차곡 바퀴벌레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 200 마이크로그램을 얻는데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암놈의 바퀴벌레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7만 5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뽑아낸 성유인 물질이 200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게 7만 5천 마리를 어떻게 잡겠나요? 물론 우리가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야 오히려 더 효율적인 7만 5천 마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돌 콘덴세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단계를 가면은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알돌 콘덴세이션 프로덕트가 없다, 그럼 못 만드는 거죠.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알돌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몇 스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돌 콘덴세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한 분자와 분자가 반응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트라고 합니다. 인트몰레큘러, 분자와 분자 간에 어떤 알돌 콘덴세이션을 하는 것인데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는 화합물들은 이 안에서도 뭐가 되나요? 분자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콘덴세이션, 분자 안에서 카르보닐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콘덴세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주가 반응을 우리가 인트라몰레큘러 그 다음에 알돌 콘덴세이션 아니면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리액션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은 어디가 H가 C-가 만들어지기 쉽겠나요? 이 부분에 있는 H, 여기에 있는 H.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C가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H가 더 쉽게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진다면 생성물은 뭐가 되겠나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물론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카르보닐에 알파, 베타 배치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죠. 그럼 이게 알돌 프로덕트잖아요. 알돌 프로덕트라. 근데 알돌 프로덕트는 베타 배치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데 베타 배치의 하이드록시 그룹은 쉽게 물러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물이 빠져나가주게 되면은 E1CB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인트몰레큘러 알돌 콘덴세이션이 가능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콘덴세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인트라몰레큘러 그 다음에 알돌 콘덴세이션이 일어나주게 되면은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기서 카르보닐 다음에 베타 배치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카르보닐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뭘 이용해 주게 되면은 알돌 콘덴세이션, 더군다나 거기서 뭐가 되나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콘덴세이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 해주게 되면 고리가 몇 개? 이게 했을 때에 5고리가 되니까 여기는 2개가 더 많죠. 그럼 뭐가 되나? 6고리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중결합이 있는 카르보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알도올 콘덴세이션 응용 범위가 매우 넓죠. 그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반응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됩니다. 됐죠?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떨어질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알파 배치, 이렇게 해도 알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어느 부분보다는 여기에 있는 요 카르보닐 탄소에서 아니죠. 알파 탄소에서 H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요 위치에 있는 것이 떨어지기가 좀 유용하다 그랬죠. 자,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떨어졌어. 여기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와 같은 5 멤버링의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돼.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H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에 똑같이 인출한 몰레큘러 알도올 콘덴세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화합물이 뭐가 되나? 이렇게 되죠. 사이클로프로필 화합물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그 이유가 뭐겠나요? 양쪽이 둘 다 떨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뭐가 되나? 화학 반응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화합물보다는 이 화합물이 불안정하네.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되나? sp3가 되면은 109.5도가 돼야 안정한데 뭐가 되나요? 60도로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가 되나? 이쪽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이리만 가겠다는 거죠. 누가 판단하나요? 화합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적인 레벨을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양한 행태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인트라 몰레큘러 그 다음에 알도올 콘덴세이션이 됐을 때를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안정한가를 찾아봤을 때 5고리든지 6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안정한 행태가 되는 것이죠. 6고리는 109.5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고리가 되면 108.5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60도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들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화합물은 어디에 되나요? 이것은 이 화합물은 프로제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의 한 일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섹스 멤버드 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은 뭐가 되나? 인출한 몰레큘러, 그 다음에 알도올 콘덴세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 다행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H,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가 가능하죠. 가능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H가 떨어졌을 때는 몇 개가 만들어지나? 이렇게 되죠.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가 떨어졌을 때는 뭐가 되나요?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리 오는 거죠. 이렇게 카르보닐을 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고리가 돼. 이와 같이 알코올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제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의 일종의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만들기가 어려워. 이것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걸 먼저 만듭니다. 이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존올리시스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존올리시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잘리게 되죠. 잘리게 되면서 카르보닐, 여기에 카르보닐, 여기에 카르보닐 이렇게 오존올리시스를 해주게 되면은 잘리게 되는 것이고 다이카르보닐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다이카르보닐 화합물을 인트라몰레큘러 알돌 리액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는 알코올 화합물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제거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제스테론은 뭐가 되나요? 어떤 중요한 여성 호르몬이 되겠죠.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체내에서도 만들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알돌 리액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호르몬을 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데하이드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인트라몰레큘러, 인트몰레큘러 해서 알돌 프로덕트를 얻고 그 다음에 알돌 프로덕트를 얻은 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반응인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알돌 리액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볼 생각은 안 드나요? 알데하이드 대신에 다른 걸 쓰면 어떨까? 그죠? 알데하이드 때문에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 그룹 대신에 요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기만 반응을 하고 여기만 반응을 하고 여기는 반응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H 대신에 또 다른 반응을 안 하는 물질을 넣어서 반응을 해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해볼 수가 있고 저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선수를 한 수 먼저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클레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레이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나요? 알돌 반응을 자꾸 쉽게 보고 그 다음에 유심히 보고 하니까 알데하이드 대신에 이와 같은 에톡시 그룹이 들어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에톡시 그룹이 있든지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있든지 여기만 반응을 하지 여기는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톡시 그룹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자 이거를 그대로 쓴 거죠. 한 개 이놀레이트 만들고 이놀레이트 안 된 거 카르보닐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이런 형태를 만들었죠.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하이드록시가 생성되는 화합물을 만들었어.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는 반응을 안 하고 여기만 반응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알데하이드 대신에 이와 같은 에톡시 그룹을 붙여가지고 반응을 시키니까 요게 되죠. 반응 형태는 똑같죠. 여기서 알데하이드의 이놀레이트 만들어가지고 알데하이드를 반응시킨 것이나 그 다음 여기에 에스테르의 이놀레이트 만들어가지고 에스테르를 반응시키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알돌 콘덴세이션은 이와 같이 카르보닐 다음에 베타 배치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생기는 반면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를 사용을 해주게 되니까 카르보닐 다음에 뭐가 생기나요? 카르보닐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카르보닐 다음에 베타 배치에 OH가 생기는데 이 반응을 시키니까 카르보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르보닐이 생기는 거죠. 생성물이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죠. 뭘 썼나? 알돌 콘덴세이션을 썼죠.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 바꿔줘서 알데하이드 대신에. 그런데 생성물이 달라. 이것을 어떻게 알돌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나요? 알돌 콘덴세이션을 할 수 있나요? 이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이름은 알돌 프로덕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알돌 리액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패턴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가 되나, 그 사람이 발견한 맨 처음에 연구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클레이전 리액션이다, 아니면은 클레이전 콘덴세이션이라는 거죠.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클레이전이 연구자가 대단한 연구자지만은 뭘 하나요? 크게 한 일은 없죠. 알돌 콘덴세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알데하이드 대신에 이것만 집어넣었을 때에 이런 서로 다른 화합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90% 이상은 같죠.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만 바꿨을 때에 다른 생성물이 나오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 알돌 리액션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콜레이전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아쉽죠. 우리가 그때 했으면은 우리 이름을 붙여서 할 수도 있었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콜레이전 리액션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대신에 H 대신에 에톡시 그룹이라든지 다른 에스테르 화합물, 특히 에슬라스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베이스, 뭘 떼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H를 떼내기 위해서 붙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이렇게 연결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반응 메커니즘이 되는지. 그런데 생성되는 화합물은 여기서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긴 반면에 이 반응을 하면은 반드시 생기는 게 베타 위치에 키토가 있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니까 이 화합물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반응들을 찾아내고 자기 이름도 콜레이전 리액션으로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소듐 메톡사이드 가지고 이걸 떼내는 거. 요거 때문에 썼죠. 혼돈이 트랜스 에스테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듐 메톡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것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생성되는 것이 재미있게도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탄소 1개, 탄소 2개, 여기에 탄소 1개, 탄소 2개 됐죠. 여기에 지금 어디가 연결되나? 여기 연결됐죠. 요거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상황하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하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요 상황에서는 H-가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갈 때가 여기도 안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안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안 떨어져 나가죠. 끝이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로 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카르보닐의 알파, 베타 위치에 하이드록시가 있는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반드시 얻어져.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나요? 이 상황에서는 전자를 어떤 식으로 밀어주나요? 여기서 밀어줬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C 결합, 여기에 있는 CC 결합 안 끊어지죠. 에톡시 그룹이
에톡시 그룹이 딱 떨어져 나가. 그럼 여기 안쪽은 뭐가 되나? 알돌 콘덴세이션은 알코올이 생겼는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알돌 리액션은 아니죠. 왜? 생성물 자체가 다르니까. 패턴이 다르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나요? 클레이전 리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뭐가 떨어져 나오는가 하면 또 에톡사이드가 떨어져 나오죠. 이 에톡사이드는 여기에 있는 H를 또 얼마든지 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떼내면 돼. 떼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에톡사이드가 여기서 떨어져 나왔지만 여기서 사용돼 가지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물은 뭐 반응성이 약하니까 더 이상 반응이 안 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하나, 둘, 알파, 베타 키토 에스테르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응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좋은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유기화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 메커니즘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런 메커니즘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반응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클레이전 리액션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클레이전 리액션도 단지 여기에서 뉴클레오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뉴클레오파일 아니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르보닐 이놀레이트를 사용을 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카르보닐, 이쪽에 카르보닐, 이쪽에 에스테르, 이쪽에 카르보닐이 있는 베타, 그 다음에 키토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뭐가 되나요? 지금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리액션이다. 뭐도 알돌 콘덴세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레이전 리액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크로스드, 지금 우리가 크로스드 뭐 했나요? 알돌 콘덴세이션,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 했는데 여기서도 이 반응도 클레이전 리액션을 가지고 뭐가 되나? 크로스드 해줄 수가 있게 되죠. 클레이전 리액션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에스테르 형태가 되는 거죠. 에스테르 이놀레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와 같은 에스테르를 요 에스테르하고 요 에스테르가 다르죠. 그럼 뭐가 되나? 요 에스테르와 요 에스테르가 다른데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요 에스테르와 요 에스테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요거밖에 떼낼 수가 없고 여기는 요거밖에 공격을 받을 수가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걱정 없이 이와 같은 베타 키토 에스테르 화합물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돌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걸 떼내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공격을 시켜주게 되면은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게 떨어져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카르보닐에 알데하이드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클레이전 리액션을 조금 더 똑같은 화합물로 반응시키지 않고 서로 다른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시키면은 다른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놀레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에서 공격을 해주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이에셀 말로네이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21장에서 뭐가 되나 중요한 출발 물질 하나가 다이에셀 말로네이트나 에슬아스토 아스테이트였죠. 다이에셀 말로네이트는 이와 같은 에슬아스테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에 OET가 있는 화합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것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 그룹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반응성이 좀 더 큰 여기를 CL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더 잘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카르보닐의 에스테르에 있는 이런 화합물을 베타 키토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화합물은 에셀 클로로포메이트나 그 다음에 다이에셀 카보네이트는 같은 시약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환경적인 반응성을 따진다면 이것이 더 반응성이 더 낮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을 난다면 이것이 더, 왜 여기는 CL이 나오지만 여기서 CL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안정하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은 어떻게 해서 뭐 당연하죠. 이게 여기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돌 콘덴세이션 했죠. 그 다음에 크로스드 알돌 콘덴세이션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인트라 몰레큘라 알돌 콘덴세이션 했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뭐였나요? 이 반응은 없었죠.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되든지 키톤이 되는 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뭐가 하는 거죠? 클레이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나?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반응시키는 것은 알았지만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같은 분자에 넣어놓고는 반응을 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찾아냈나요? 디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자가 딱 보니까 가능하죠. 100% 가능하죠. 근데 그 반응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하게 결과를 알고 한 겁니다. 결과는 당연하게 나오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클레이전 리액션을 할 때는 뭐가 되나 에스테르 화합물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분자 안에 에스테르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시키면 반응이 꼭 가죠. 이게 갑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도 가능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가능하고, 여기가도 마이너스가 가능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갔을 때 보면은 어떻게 되나 지금 요거 마이너스 갔을 때는 이렇게 반응이 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갔을 때, 이게 1이 가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든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에서는 이 화합물은 카르보닐의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카르보닐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어서 똑같잖아요. 클레이전 리액션에서 만든 거나. 그런데 클레이전 리액션에서는 베타 키토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리니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반응은 똑같은 베타 키토 에스테르지만 뭐가 되나 고리 형태의 화합물을 만든 거죠. 클레이전은 고리 형태의 베타 키토 에스테르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반응. 그럼 이게 뭐가 되나 또 고민이죠. 클레이전 반응하고 유사한데 거의 유사하죠. 인트라냐 인트라 몰레큘이냐 그거죠. 인트냐 인트라 몰레큘이냐 하는데 똑같은 형태지만 고리 형태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나 알돌 이름 붙일 수 없죠. 클레이전 이름 붙일 수 없죠. 할 수 없이 뭐가 되나 뒤에 것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뒤에 것만 리액션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걸 이번에는 뭐가 되나 1,6 다이에스터, 1,7 다이에스터에서 여기에서는 5 멤버들, 여기서 뭐가 되나 6 멤버들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고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에톡사이드가 여기에 있는 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물하고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응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다른 반응들을 개발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은 형태를 반응을 시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반응시켰나요? 이거하고를 반응시켰죠. 요 두 개를 반응시켰어. 요 두 개를. 그런데, 이게 반응이 간다면은, 이거는 반응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보세요. 이게 반응이 간다면은, 여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쓰면 어떨까? 반응은 내가 봤을 때는 갑니다.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대신에 이거 써보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이클 리액션, 이것은 뭐냐면 완포, 이게 컨주게이트 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을 써도 반응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알도로 콘덴세이션 할 때나 그 다음에 지금 글레이전 리액션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로 쓰자. 그래서 반응을 시켜본 거죠. 자, 이거 다 썼잖아요. 지금 이거 다 썼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이거 다 썼잖아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은 안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로 가겠나? 이렇게 완포 에디션을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완투로 가는 거하고 완포는 다르잖아요. 생성물이.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완투로 가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이건 또 뭐가 되나?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많이 썼습니다. 콘주게이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놀레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새로운 반응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많이 썼지만 이와 같은 뭐가 되나요? 마이클 액셉트는 사용을 한 적이 없어서 더블 본드가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니까 쓸 수도 있죠. 쓰면 어떨까? 결과는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기가 다른 방법이 없죠. 어쩔 수 없이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차이는 뭐가 되나요? 똑같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카르보닐 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1, 4 타입으로 치니까 생성물은 달라지죠. 지금까지 1, 2를 쳤던 거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생성물을 또 활용하면은 이게 우리가 21장에서 뭘 했나요? 이런 형태 했죠. 이런 형태에서 하이드롤리시스 시켜주면 애시드 되죠. 열을 가지고 뺑 돌려버리게 되면은 또 이것은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얻어진 것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되나? 키토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반응이 뭐가 되나? 마이클 리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반응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화합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응을 뭐가 알돌 반응도 아니고 뭐가 되나요? 글레이전 반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디에크만 반응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뭐가 되나?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붙여줄 수밖에 없죠. 뭐 한 사람이 다 했으면 다 그 사람 이름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이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 생성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반응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반응을 시키는 이름이 있습니다. 화합물. 네. 그런데 신동수 반응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어떤 사람 이름도 책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있어요. 킴이라고 하는 코리 킴 리액션은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마다 그 수없이 많은 화합물 중에 약간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도 들어간 반응도 나오게 되겠죠. 자, 마이클 리액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놀레이트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 완포 이렇게 반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보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은 여기에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여기가 이렇게 고리가 되겠죠. 또 이것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맨 처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든 자체가 마이클 리액션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여성 호르몬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이게 아로매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계통. 이게 호르몬이죠. 이와 같은 화합물을 여기서, 물론 모든 스텝을 여기서 설명은 안 해놨지만은 이걸 출발물질 가지고 여러 단계의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거를, 그럼 이거는 어디서 왔나요? 이와 같은 마이클 타입의 리액션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마이클도 또 하나를 놓친 게 있죠. 마이클 대단하다 싶으면 마이클 하나 놓친 게 있어.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마이클 타입은 이것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쓰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클은 어디서 봤나? 요거 본 거죠. 요거 본 거죠. 요렇게 봐서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클은 뭘 하나를, 한 개를 연결시켜 줬는데, 로빈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가만히 보니까 마이클은 그냥 완포에디션만 시킨 거죠. 완포에디션만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완포에디션을 시키고 나서, 시키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가 연결이 되는 이런 반응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렇구나. 그것을 누가 찾아냈는가 하면 로빈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로빈슨 교수가 로빈슨 애뉴레이션, 이게 여러 가지 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사용한 것은 똑같지요. 누가? 알돌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이클 리액션에서 사용한 것처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로빈슨은 한 번 더 고리를 시켰죠. 이렇게 딱 고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 연결이 되면서 고리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들을 찾아낸 겁니다. 자, 로빈슨 애뉴레이션을 봅시다. 여기서 이거 떼내는 건 장난이죠. 이거 떼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반응시키는 것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마이클 리액션을 사용을 해주면 돼. 근데 마이클 리액션이 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OH- 하나 떨어져 나오죠. 요 OH-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H를 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돌 콘덴세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돌 콘덴세이션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죠. 베타 하이드록시 카르보닐 화합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OH-가 나오죠. OH-가 당장 요걸 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을 떼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중결합 만들어졌죠. 처음에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여기죠.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이중결합으로 쫙 만드는 거죠. 이 반응이 마이클 리액션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다르니까 이것은 로빈슨 애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반응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분야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반응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은 마이클 리액션은 틀린 건 아니죠. 단순한 반응이라면은 뭐가 되나? 로빈슨 애뉴레이션은 좀 더 복잡하면서 멋있는 반응이다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여기에 단일 결합, 여기는 이중 결합을 만들 수 있는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CC를 연결시키는 거하고 이와 같이 고리를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반응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어디는 마이클은 거기까지는 못 봤죠. 연결시키는 데만
했고, 그 다음에 로빈슨은 그것을 좀 더 연결시켜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드는 쪽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로빈슨 애듈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이것을 누가 복잡한 화합물을 몇 고리 되나 세 고리가 되는 화합물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되나 쓱싹 하니까 싹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나요? 대단한 반응이다. 그럼 로빈슨 애듈레이션은 전혀 새로운 반응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반응은 아닌데 그 반응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이건 뭐가 되나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화합물에 복잡한 화합물을 누구든가 만들 수도 없었는데 뭘 이용하니까 로빈슨 애듈레이션을 이용을 하니까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출발 물질은 이거 간단하고 이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개짜리 고리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또 붙여 가지고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반응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알돌 컨덴세이션에서 쭉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클 리액션에서 연결이 된 거고, 그래 하는데도 이 반응 자체가, 이 반응, 간단한 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드나?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뭘 하나요? 존경을 받는 거죠. Sir. 그 다음에 로빈슨.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서 오직 이 반응 한 가지가,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이 반응 한 가지가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고, 노벨상을 받는 특별한 이유는 뭐였겠나요? 간단한 물질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화합물, 간단한 물질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화합물을, 고리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좋은 반응을 개발했다. 그런데 그 좋은 반응은 실제적으로는 마이클 타입의 리액션을 조금 더 모디파이 한 거죠. 새로운 반응은 전혀 아니지만은 잘 응용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구도 만들지 못한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하나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1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2장 알돌 컨덴세이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많이 살펴봤죠. 클레이전 리액션, 그 다음에 디에크만 리액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었나요? 마이클 리액션, 그 다음에 로빈슨 리액션,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기본적인 패턴은 같지만 약간씩 바뀌면서 새로운 반응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반응들은 또 새로운 화합물들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특히 로빈슨 애듈레이션은 우리가 봤을 때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지 화합물 자체가, 반응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마이클 타입을 반응시키고 또 한 번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찬스,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했죠. 나오는 OH를 또 다시 또 이놀레이트 만들고 반응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은 또 계속 히스토리컬하게 이어져 오지만은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죠. 복잡한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2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